버섯 재배 환경 연결시켜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생육 환경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육 환경. 생육 환경은 첫 번째 온도. 자, 온도는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이제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죠. 어떤 품종을 사용하느냐, 어떤 품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온도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예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원성 버섯은 대부분 이제 봄, 가을에 잘 자라는 버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온도 대역은 보통 중원성 버섯인 경우에는 보통 한 13도에서 한 18도. 요 범위에서 잘 자라는 버섯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반드시 이 품종의 특성을 연결시켜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키우려고 하는 품종이 요 온도 대역에서 잘 자라는 버섯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생육 환경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유리하냐면, 자, 온도를 내가 다시 한번 그래프로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초기, 발생 초기, 그 다음에 중기, 수확기. 자, 우리가 버섯은 발생해서 수확할 때까지 사이클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반 대부분의 식용버섯들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요 사이클이 다 해결되죠. 이게 발생해서 수확 끝날 때까지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일 안에는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온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13도, 여기가 18도라고 가정할 때, 이제 우리가 13에서 18도라고 언지한 것은 이 생육 저온이라고 해서 이 품종의 버섯은 요 온도대에서 품질이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종 특성표를 보면 몇 도에서 생육 저온이 유지되는 잘 자라는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13에서 18도라고 언급한 것은 요 대역에 있으면 버섯은 쓸만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발생 초기와 발생 중기와 수확기에 온도를 요 범위 안에서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요것을 제가 문제로 잠시 내겠습니다. 자, 1번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이렇게 관리하겠다. 그래서 1번, 그러니까 뭐 낮은 쪽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높여주겠다. 그 다음에 반대로 높은 쪽에서 시작해서 점점 낮춰지겠다. 2번, 수확기로 갈수록 온도를 낮춰주겠다. 그 다음에 뭐 이 중간 정도 잡아서 3번, 한 15도 정도에서 일정하게 유지하겠다. 뭐 이제 온도를 관리하는 재배사 내의 요령은 이제 한 세너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요 1, 2, 3번 중에 어떤 게 우리가 품질 좋은 버섯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온도 관리법이냐 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높은 쪽, 저번의 높은 쪽에서 시작해서 수확기가 될수록 온도를 조금씩 낮춰가는 건데, 이렇게 낮추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품질이에요. 자, 품질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버섯을 비교할 때 이 온도가 높은 쪽과 낮은 쪽에 어떤 것이 경도가 좋은지, 식감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낮은 쪽에서 키운 버섯이 식감이 좋습니다. 경도가 좋습니다. 이게 단단합니다. 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조직이 치밀하다. 그러나 좀 빨리 자라면 아무래도 조직이 느슨하겠죠. 그래서 무릅니다. 그래서 요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감이 좋다, 품질이 좋다 뭐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치밀도예요. 경도, 조직의 치밀도인데, 치밀도는 낮은 쪽에서 자란 것이 높은 쪽에서 자란 것보다는 치밀합니다. 아주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치밀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수압기에 낮은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수압 며칠 담가놓고 조금 온도를 낮춰주면 아무래도 조직이 치밀해지겠죠. 높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낮은 쪽. 그러나 초기에는 조금 빨리 버섯을 생육시키기 위해서. 왜?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생장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빠릅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높은 쪽에 있을수록 생장 속도는 빠르고 낮은 쪽으로 갈수록 생장 속도는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도 정도의 온도 편차가 나면 생장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래서 10도에서 키운 거, 20도에서 키운 것은 생장 속도가 배로 빨라진다. 그러니까 뭐 열흘 걸릴 게 5일 만에 소화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빨리 생육시켜서 가다가 수압기로 갈수록 점점점 온도를 낮춰서 경도를 단단하게 해서 경도를 결정하고 생장 속도를 결정하고 온도가 그 다음에 이제 색깔, 갓 색깔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데 조금 낮은 쪽으로 갈수록 갓이 짙어집니다. 느타리 같은 경우는 짙은 색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낮은 쪽에서 수확하는 게 품질이 좋아 보인다. 뭐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온도를 관리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2번 곡선 점점 낮아지는 곡선으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온도를 세팅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그 자동화된 그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재배사를 자동 관리할 수 있는 뭐 시스템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일자별로 해서 세팅해서 재배사의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자동 제어 장치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온도를 뭐 관리하기 힘들다 보면 뭐 요 정도 3번 정도로 해서 중간치 평균 정도의 제대로 뭐 하는 것도 뭐 관리가 힘들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원하는 2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습도 관리도 그래프로 내가 바로 나타내겠습니다. 습도는 70% 이하가 되면 말라요. 마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지든 버섯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뺏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재배사 내에는 될 수 있으면 70% 밑으로는 관리 안 하는데 버섯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좀 말려야 되는 버섯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느타리 같은 버섯들은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최저가 70% 이상 나와야 돼요. 70에서 75%의 습도는 나와야 되고요. 많은 것은 뭐 90%에서 95%까지. 여기 범위라고 했을 때 이것도 초기, 중기, 수확기로 나누었을 때 습도 곡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1번 점점 높여준다. 점점 낮춰준다. 2번 뭐 중간에 관리한다. 이건 한 85%, 80에서 85%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처음에는 높게 수확기로 갈수록 낮게 관리하는 게 우리가 습도 관리 요령입니다. 그 이유는 버섯은 처음에 발생될 때 습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섯이 발생되는 자연 상태를 보면 비가 온 뒤에 버섯이 튀어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그 한절기에 안개가 끼고 습도가 높을 때 버섯이 발생합니다. 낮에 나오지 않아요. 밤에 이렇게 습도가 높을 때 나오고. 그래서 버섯이 발생할 때는 습도가 높은 게 좋지만 이 수확할 때 습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쉽게 소위 말해서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버섯이 됩니다. 물버섯이라고 해서 물이 많은 버섯은 아무래도 식감이 물컹하고요. 무게만 많이 나가고 색깔도 안 좋습니다. 물이 많은 버섯은. 그래서 이 수확기에는 수분을 조금 빼주는 게 좋습니다. 빼줘서 이 버섯을 조금 식감이 좋게. 그래서 수분은 처음에는 높게, 후반기에 갈수록 낮춰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기도 그래프로 잠시 표현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 CO2 농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뭐 ppm으로 관리하는데 뭐 주로 한 1000ppm, 1000ppm 정도가
제가 키워봤을 때는 이제 표준 수치인데, 요거는 재배사나 환경, 버섯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천에 버섯의 품질이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천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천을 맞춰주는데, 한기펜은 초기보다는 수확기로 갈수록 많이 활동하겠죠. 왜? 버섯이 작을 때보다는 클 때 호흡량이 많아집니다. 호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작겠죠. 그래서 호흡량이 커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환기량은 실제로 수확기로 갈수록 커져야 돼요. 커지고 초기에는 조금 약하게 있다가 점점 환기량은 늘려가겠죠. 같은 재배사의 공기를 공급할 때도 호흡량이 수확기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pm을 1000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재배사 내의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량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야 같은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이 CO2를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팬이 여기 가동률이 뭐 예를 들어서 30% 했다면 마지막에 가면 한 70에서 80%까지 가동을 하겠죠.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버섯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뒤에 갈수록 환기팬의 가동률은 많아진다.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 이 환기와 그 버섯의 외형적인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500ppm 이 경우와 1500ppm 을 예를 들어서 내가 버섯의 외형적인 특성, 환기량과 버섯의 외형 특성 요거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환기량이라고 할 때 환기량이 많은 경우와 환기량이 적은 경우. 자, 환기량이 많다는 말은 공기질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기를 넣기 때문에 재배사 내의 공기질은 맑겠죠. 그러니까 자연에 가깝겠죠. 그렇다면 이 ppm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많다는 것은 500ppm에 가깝다. 이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다는 것은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환기가 덜 되니까 CO2 농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11,500ppm까지 올라갔다. 그걸 가정할 때 외형적인 특성은 갓과 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와 갓이 적절하게 조화로워야 품질 좋은 버섯이 되는데, 이 버섯이 예를 들어서 갓만 있고 대가 없다든지, 대만 있고 갓이 작다든지, 요런 두 가지는 1번, 2번, 3번 할 때, 버섯에 따라서는 2번이 좋은 것도 있고요. 버섯에 따라서 3번이 좋은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팽이버섯은 3번 특성이죠. 3번 특성이죠. 일반 우리가 표고들은 이 갓 위주의 버섯이기 때문에 요거에 가깝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갓을 먹는 잎새버섯이나 갓 위주의 버섯은 여기 맞추는 게 맞죠. 그러나 대 위주의 버섯은 여기 맞추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대와 갓을 골고루 키워야 되는 경우는 이제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 돼요. 느타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1번 케이스인데, 자, 우리 환기량을 가지고 대와 갓의 모양을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환기량이 많을 때 갓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갓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번 모양을 2번 모양. 환기량이 많으면 갓은 커집니다. 갓은 커집니다.
상대적으로 대는 짧아집니다. 그래서 2번 모양입니다. 2번 모양. 그러니까 환기량이 많으면 키를 안 키워요. 호흡에 지장이 없거든요. 반대로 환기량이 적으면 우리 특히 느타리 같은 경우는 다발성 버섯이라서 한 몸체에서 여러 개가 올라오거든요. 이렇다 보면 서로 공기를 빨리 정해야 되기 때문에 환기량이 적을 때는 키 경쟁을 합니다. 키를 키워요. 그래서 환기량이 적을 때는 대가 길어져요. 요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3번 모양이 아니고 3번 모양. 상대적으로 갓은 작아집니다. 요 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버섯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환기 요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 요 표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품질 좋은 버섯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갓 위주의 버섯이냐 대 위주의 버섯이냐 아니면 갓과 대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버섯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환기 요구도가 1500에 가깝게 키울 건지 1000에 키울 건지 500에 키울 건지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갖다 놓는 게 맞겠어요? 대를 켜야 되죠. 그래서 답답하게 요 형태. 그래서 좀 답답하게 해서 대는 길고 갓은 쫙 만들어야 되고 이제 뭐 표고 같은 경우는 반대로 환기량을 좀 많이 줍니다. 많이 줘서 대는 별로 표고에서는 허용 가치가 좀 적어요. 일반적으로 갓 위주의 버섯이다 보니 이렇게 하고 대와 갓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될 때는 그 중간 정도 1000ppm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해야 대도 적당히 크고 갓도 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번, 3번보다는 1번 형태의 버섯을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환기가 많아도 갓이 커져버리고요. 갓이 커져버리고요. 환기가 조금만 적어도 대가 길어져요. 뭐 이런 어렵죠. 그래서 그 적절한 수치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이제 노하우가 되고요. 자기 재배사에 맞는 이 환기 요구도를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한 방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몇 번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 재배사에 맞는 이 환기 요구도를 잘 찾으셔야 돼요. 버섯에 따라서. 그래서 뭐 일지를 써서 매일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내 재배사에 맞는 적절한 이 CO2 농도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캐치하셔야 앞으로 이제 품질 좋은 버섯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버섯의 종류, 외형의 특성에 따라서 환기 요구도는 이렇다. 이 표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내가 버섯을 키울 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번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2타임에 걸쳐서 버섯을 키우는 데 필요한 3가지 환경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